안녕하세요. 마음나라 여행을 안내하는 가이드 최경도 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살면서 세상에서 어려운 질문 가운데 하나는 너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유명한 격언으로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 마당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음난리 평정하기를 시작하면서 이 말을 소환하는 것은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물음입니다. 전쟁을 할 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한다 하였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여 법강항마에 오른다는 뜻은 법과 마가 싸워 법이 백전백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나는 누구인가를 알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6회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49회에서 나는 누구인가, 59회에서 내 마음은 건강한가 등 앞에서 저의 이야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좌선은 그동안 마음 공부해 오면서 잘 안 되는 과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정기훈련을 11과목으로 접근하였는데 이것은 학력고시나 학위 등급이라는 표현에서 읽을 수 있듯이 학습체계를 생각한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1과목을 교과 과목이라는 접근보다는 정신을 개발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의 수양력을 쌓아가는 도구나 사리의 연구력을 연마하는 도구, 작업의 취사력을 기르는 도구입니다. 옆으로 좀 셌습니다만 좌선을 하면서도 나를 알고 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사람을 이해하는데 사상체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속하는 소양체질은 성격이 발랄하여 안정감이 부족한 편입니다. 무슨 일을 지그치 오래 하지 못하고 자주 바꾸기를 잘합니다. 태음체질은 반대로 움직임이 빠르지 못하나 안정감이 있고 잘 참고 오래 버팁니다. 좌선을 하는 데는 소양인보다는 태음인이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소양인이라 이제까지 좌선의 깊은 경지를 맛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좌선보다는 염불이 체질에 더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불을 하다 보면 목소리 내는 것이 너무 불편하여 그것도 30분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양은 체질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막 공부 가운데 마음 공부 기초로 할 수 있는 수양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근래 오랫동안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한다거나 방송을 하기 위하여 원고를 낭독하는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주위에 노래 부르는 가수에게 어려움을 말하였더니 저를 보고 말할 때 목을 사용하는 가성을 써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노래할 때 가성을 쓰는 사람과 진성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평소 목 아래 가슴에서 나오는 진성을 써서 말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이제까지 가성을 사용하니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할 때 비성이나 두성 그리고 흉성을 쓰는 사람도 있다 하면서 선풍기나 에어컨, 히터 등은 목을 잠기게 한다는 도움말도 주었습니다. 또 제 자신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는 최근 널리 사용하는 MBTI가 있습니다. 저는 외향적인 것은 확실합니다. 검사해 보면 ENFP인 활동가로 파악되는데 어떨 때 보면 ENFJ가 될 때도 있어서 절대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도 이렇게 성격의 기초검사를 통해서 나를 스스로 이해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사막을 활용하여 성격검사를 하는 툴이 개발된다면
마음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손자들을 보아도 성격이나 체질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손자는 외탁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고 어느 손자는 친가를 더 많이 닮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유전적인 일이겠지만 더 과거로 올라가 추적하게 되면 전생의 일도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불교 오법사라는 분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분 말씀이 이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을지라도 과거 생에 백생을 닦은 사람도 있고 몸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입장은 마음 공부를 하는데 3대력 가운데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느 점이 강점인가 하는 것을 알아서 나의 인격 완성에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특히 취사에 있어서 인간의 원초적 본능에 관한 취약점은 우주 자연의 원리에 바탕하고 있고 인간계에서 기본적인 음양조화의 원리에 기인하고 그 시대의 윤리라는 잣대에 맞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 가운데 감각적 욕망을 대체하는 법문이 많이 있으나 부정관이라 하여 이성을 보고 애욕이 일어났을 때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죽음을 맞이한 시신 있는 공동묘지에 가서 아무리 아름다웠던 기생이라 하더라도 죽어서 그 몸이 썩기 시작하고 구더기도 생기고 나중에는 백골만 남게 되면 그때에도 그 여인을 보고 애욕이 생기고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겠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10년 전에 불교계에서는 성적 욕망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자료를 본 일이 있습니다. 옛날 말에 남자는 지푸라기를 들 수만 있어도 아이를 생산할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이 생이 다하는 날까지 적극적으로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그러한 감각적인 욕망에는 성욕이 있고 초기경전에 보면 부처님은 무엇이 세상을 이끌고 무엇에 의해 끌려다니며 어떠한 하나의 법이 모든 법을 지배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가래의 욕망이 세상을 이끌고 욕망에 의해 끌려다니며 욕망이라는 하나의 법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한 부분이 있다 들었습니다. 법마상전을 하면서 법이 백전백승하여야 법강학마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 공부하는 공부인도 인간이기에 마지막에 남는 것은 탐진치 삼독심과 아울러 감각적 쾌락인 성에 관한 문제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30계문에 이와 관계되는 것은 보통급의 간음하지 말며와 법마상전급의 두아내를 거느리지 말며가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으로서의 성이 어디까지이며 두아내를 거느리지 말며라고 한 의미는 원불교에서의 성적 욕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한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됩니다. 수행하는 데 중요한 법문을 엮어놓은 42장경에는 사람이 그 하나 있음이 다행이요 둘을 가졌다면 천하의 도를 행할 리가 없을 것이다 한 것처럼 마음 공부의 장애가 끝까지 되는 것은 세욕이며 그 세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결코 마음 공부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유혹하는 것은 재생명리 오욕 가운데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것은 세욕입니다. 성은 원초적인 본능이며 이 본능의 작용으로 세상은 유지 발전하며 종은 번식합니다. 이는 음양이 좋아하는 우주 원리입니다. 마음 공부 단계가 깊어갈수록 마음에서 일어나는 난리를 알아차리고 평정해야 하지만 이 성에 관한 문제는 타인에게 상담하거나
쉽게 말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결국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으뜸 질문과 마음공부 방법에서 이 문제를 극복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설명한 8상 가운데에는 수화항마상이 있어서 인간의 원초적 본능으로 유혹하는 마군을 항복받았지만 소태산 대종사는 장항대각상이라 하여 깨달음을 말하고 있어서 10상 가운데 마군과 싸우거나 항복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부처님과 소태산 대종사의 시대적 차이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음난리 평정하기를 시작하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수행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나를 좀 더 정확히 알면 내 마음을 평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여서 세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